안녕하세요, 이거라면입니다. 베스트셀러로 올라와 있는 책을 읽어볼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대략적인 감상과 장점, 단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컨텐츠입니다. 책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라면 어떨까? 베라 맛보기 스푼입니다. 캠핑 영상을 배경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캠핑 가서 책 읽는 영상, 램핑 영상이랄까요? 오늘은 전라남도 영암에서의 노지 캠핑 영상을 배경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읽어본 베스트셀러는 죽은 자의 집 청소입니다. 사망한 지 오랜 기간 후에 사체가 발견된 집을 청소해주는 등의 특수한 상황의 집을 청소해주는 청소부의 이야기입니다. 김영사에서 나온 책이고 김한 작가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소개글을 보고 흥미가 생겼습니다. 특수한 직업을 가지신 분의 이야기라면 간접 경험을 하기에 정말 좋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겪어보지 못한 상황, 경험, 생각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았습니다.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책은 1장과 2장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1장의 경우 일을 하며 겪은 독특한 에피소드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2장의 경우는 특수한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에 답해주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독특한 상황에서의 청소이기 때문에 마음이 울적해지기도 하고 조금은 비위가 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읽었을 때 기억 남는 에피소드들을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오줌 페스티벌이라는 소제목이 있던 에피소드인데요. 사망자와 관련한 에피소드는 아닙니다. 세입자가 쓰레기를 엄청나게 남겨놓고 나가버렸고 임대인이 그 방을 청소해달라는 의뢰였습니다. 널따라한 방 하나에 복층이 딸린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작가님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의 쓰레기들이 작은 산을 이루고 있긴 했지만 그 정도는 다반사였습니다. 충격이었던 것은 화장실, 부엌, 계단부터 복층까지 오줌이 들어있는 페트병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천 개는 되어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치우기 위해서 방독 마스크를 쓰고 하나하나 열어서 변기에 버렸다고 하네요. 또 한 가지 에피소드는 분리수거라는 제목이 있던 에피소드입니다. 사람이 죽은 채 석 달이 흘렀다고 하는 집이었습니다. 이 집이 독특했던 이유는 집이 너무 깨끗해서였습니다. 이 집에서 돌아가신 분은 자살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곧 죽는다는 선택을 하신 분이었음에도 분리수거까지 전부 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자살을 할 때 사용하였던 착화탄과 관련한 토치램프, 포탄가스 캔, 포장지까지 전부 청소를 해두었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어째서 이런 공중도덕을 실천했을까 궁금해지는 일입니다. 30살 전후의 여자분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분의 마음이 공감이 가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죽은 후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왔을 때 깔끔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랄까요? 스스로에게 찝찝한 것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죽음, 고독함, 이해할 수 없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삶에 대한 의지를 일으키고 삶의 방식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주변 사람을 보고 싶게 만드는 책입니다. 작가님의 표현력과 고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작가님은 원래 청소업체를 하기 전에 출판업에 종사하셨었고 전업 작가도 하셨다고 합니다. 시도 쓰셨다고 합니다. 작가님께서 책을 통해 돌아가신 분께 쓴 편지가 있는데요. 그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내내 당신의 동생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소독 작업에 열중하던 이른 아침에 당신의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출근하는 길에 일이 잘 마무리되는지 보러 잠시 들렀다고 했습니다. 침묵을 지킨 채 빠른 걸음으로 거실과 화장실, 베란다 여기저기를 둘러보던 그는 당신이 머물던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는 한동안 나오지 않았죠. 10분이 넘도록 아무런 기척이 없자 약간 걱정스러워서 슬그머니 그 방 앞에 가보았습니다. 당신의 동생은 방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문 쪽으로 등을 보인 채 양손으로 입을 막고 거칠게 어깨를 들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그토록 오랫동안 서서 우는 남자의 뒷모습을 여태껏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버리지 못한 신발 상자 안에 남겨진 수많은 편지와 사연을 그 증거로 제출합니다. 또 당신이 머물던 집에 찾아와 굳이 당신의 흔적을 보고 싶어한 아버지와 어머니, 홀로 방에 서서 눈물을 흘리던 당신의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아직 당신이 살아있을 때 병에 걸려 고통받으면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만은 절대 잊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남긴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고 지워질 테지만 당신이 남긴 사랑의 유산만은 누구도 독점하지 못하고 또 다른 당신에게
또 다른 당신의 당신에게 끝없이 전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단점이랄까요? 기대와는 조금 달랐던 부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다양하고 독특한 사연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작가님의 추측과 생각만 나올 뿐입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을 묘사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작가님은 사후 청소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 길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궁금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대하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작가님은 깊고 장황한 고찰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 책은 대체로 겪은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작가님의 짧은 생각 혹은 질문을 던져서 독자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에 정해진 답은 없기 때문에 각자 자신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면에서는 장점이지만 엄청난 통찰을 얻고 싶거나 확실한 정답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특수한 직업에 대한 간접 경험을 주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책이고 삶에 대한 깊고 심오한 고찰과 통찰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쉬운 책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만 하고 자신의 통찰을 자랑하려는 듯이 늘어놓는 책들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죽은 자의 집 청소 배랑 맛보기 스푼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실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주시고 다음에 또 다른 베스트셀러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라면이었습니다.